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. 드디어 마강숙이 한동석의 진심 고백에 분명한 거절의 답을 내렸습니다.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.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가슴 졸이며 응원하던 시청자들 한숨이 절로 나왔죠. 다음날 광숙은 마음이 불편하다며 한동석을 직접 찾아가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독설. 마 대표 생각보다 이기적인 분이네요. 이미 마 대표는 여자로 입력 완료됐기 때문에 친구로 수정 불가입니다.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. 마강숙이 고백을 거절한 뒤 이 옷은 받을 수 없다며 정중하게 선물을 돌려주려 하자 한동석은 끝내 참지 못하고 감정 폭발. 그 선물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행복해했는지 생각은 해봤습니까? 이미 내 손을 떠난 거니까 환불을 하든 버리든 마음대로 하세요. 둘 사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회 예측 들어가겠습니다. 고백을 거절한 이후 광숙은 하루하루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으로 보낼 겁니다. 과연 그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?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너무 가볍게 다룬 건 아닐까? 그동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술도가를 지키느라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틈도 없었는데 막상 그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니 머릿속을 맴도는 건 오히려 회장님의 말투와 눈빛입니다. 이미 마 대표는 여자로 입력 완료됐습니다. 친구로 수정 불가입니다. 그 말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을 줄은 광숙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. 바쁘게 일하다 말고 문득 고개 들어 시계를 보게 되고 아, 저 시간이면 회장님이 문자 보낼 시간이었지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제야 깨닫겠죠. 그가 준 배려와 따뜻함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걸. 그리고 그 모든 걸 돌려보낸 자신이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하는 후회. 밤마다 자책이 쌓이고 혼자 라면을 끓이면서 그 사람과 나눴던 그 조용한 식탁이 떠오를 때 광숙은 처음으로 마음속에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. 나 그 사람 좋아했던 거 아닐까? 그 후회의 시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시청자들은 알게 될 겁니다.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. 그리고 광숙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말이죠. 감정적 격리가 필요하다. 처음엔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.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, 거절당한 남자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.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머리로 조절되는 게 아니죠. 그녀와 단절되기로 결심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놓습니다. 문자 하나쯤은 괜찮겠지? 아니, 나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. 이렇게 수십 번을 망설이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채 혼자 웃다가 혼자 한숨을 쉬게 됩니다. 회의 중에도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도 마강숙이 했던 말투, 표정 하나가 불쑥불쑥 떠올라 순간 집중을 놓치게 되죠.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네. 애써 이성적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걸 느끼는 한동석. 마치 감정이라는 녀석이 이제 와서 되묻는 듯합니다.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? 정말 감정 격리되었어요? 하지만 그 대답은 이미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. 격리요? 안 됩니다. 그녀는 이미 한동석의 마음 한가운데에 입력 완료된 사람이고 이제 와서 삭제도 수정도 불가한 감정이라는 걸 그 자신이 제일 먼저 인정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동석의 다음 행동이 바뀔 겁니다. 이성은 포기해도 감정은 지켜야겠다는 결심으로. 그날 한동석은 마강숙의 친구하자는 말에 버럭 화를 내며 일축했습니다. 친구요? 그건 나한테 모욕이에요. 입력 완료된 사람은 삭제도 수정도 안 됩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문득 혼자 있는 사무실. 누군가와 나누던 대화의 빈자리. 라면 두 그릇을 앞에 두고 나눴던 작은 웃음.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연인이 아니라도 좋으니 그녀와 다시 일상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죠. 그래. 그냥 친구라도 곁에 있고 싶은 마음.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을지도 몰라.
처음엔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몰랐습니다. 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됩니다. 거절보다 더 아픈 건 그녀와 아무 인연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는 걸. 그래서 그는 언젠가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낼지도 모릅니다. 그때 마 대표가 했던 말. 그냥 예전처럼만 지내보자는 그 말. 아직 유효한가요? 그 말에 광숙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겠죠.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사실 아직 문을 닫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사랑은 아니어도 아무것도 아닌 싸이보다는 낫다고. 그렇게 다시 시작해볼 수 있는 용기. 그 작은 용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할지도 모릅니다. 형수님 요즘 왜 저래? 괜히 한숨만 푹푹 쉬시고 독수리 오형제 중 가장 감이 빠른 오홍수가 먼저 반응합니다. 늘 웃음기 가득하던 광숙의 얼굴에 요즘은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거든요. 형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. 이번엔 오범수가 한마디 던지며 분위기를 짚습니다. 분명 뭔가 있어. 오천수는 처음엔 무심한 척하지만 광숙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. 말도 줄고 젓가락질도 무겁고. 막내 오강수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지만 형수님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요? 라는 말에도 광숙은 그냥 웃기만 할 뿐. 그 웃음 진심이 아니라는 걸 형제들은 다 압니다. 형제들 사이엔 무언가 끝난 듯한 침묵이 서서히 퍼져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. 형이 계셨다면 형수님을 이렇게 혼자 아프도록 두진 않았을 텐데. 그 말 없는 그리움은 결국 형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게 만들 겁니다. 형수님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이 형제들의 다짐은 광숙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겁니다.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. 바로 마강숙의 어머니 공주실 여사. 이제껏 딸의 일에는 한 발 물러서 있던 공주실이 이번엔 직접 한동석 회장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. 회장님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? 사무적인 말투로 시작하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진심입니다. 광숙이 웃는 법 잊고 사는 애예요. 혼자서 시동생 챙기고 술도가 지키고 그게 그의 전부였어요.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. 공주실은 회장님에게 광숙이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. 근데 회장님이 아니면 안 되겠단 생각 들어요. 그동안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누구보다 단단했던 공주실 여사가 처음으로 자기 딸의 감정을 위해 한 남자에게 진심을 내보이는 순간입니다. 광숙이 그 애가 회장님 마음 못 받아준 게 아니에요. 못 받은 거예요. 받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났던 거예요. 회장님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세요. 그 애 이번에도 혼자 두면 진짜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. 이 말에 한동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. 그리고 그 눈빛 속엔 슬픔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각오가 깃들기 시작합니다. 왜냐고요? 공주실이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마강숙의 마음도 아직 다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. 그리고 시청자들 역시 공주실 여사의 말이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걸 화면을 통해 똑똑히 느끼게 될 겁니다.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